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화랑체육관 신현욱 관장입니다. 오늘은 몰라라는 답으로 일관하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거나 어린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신 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뭐 할까? 라고 제안했을 때,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조차 아이들이 내뱉는 대답은 종종 몰라 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을 답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몰라라는 대답 뒤에 숨겨진 의미와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몰라 라는 대답은 사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로 옮기는데 아직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는 가장 쉬운 대답이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특별히 말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오늘 학교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뭐야? 또는 오늘 무엇이 가장 힘들었어? 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몰라라는 대답은 선택에 대한 압박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아이들이 선택을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이가 옷을 선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 아이가 자신의 옷을 스스로 고르도록 했는데 아이가 몰라, 뭐 입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선 부모는 너가 선택한 옷이 어떤 거든 괜찮아, 너의 선택을 신뢰해, 너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봐 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을 골랐다 하더라도 오늘은 네 옷이 정말 멋져 보여 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반응은 아이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주며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심지어 그 선택이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몰라라는 반응이 사실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 순간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관심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시도하고 그러한 관심사를 존중하며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몰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경우 아이의 몰라는 그 순간에 특별히 나들이에 관심이 없거나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최근에 공룡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공룡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 거기에는 너가 좋아하는 공룡의 화석과 모형이 많이 있어 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관심사와 연결된 활동을 제안함으로써 아이는 자신의 관심사를 탐험하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흥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선택과 관심사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평생 학습자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몰라라는 대답은 간혹 아이가 주변 환경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너무 많은 선택지나 정보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하고 명확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자신의 파티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서 파티를 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많은 선택지와 아이디어에 직면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몰라 라고만 대답한다면 이는 아이가 선택의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간단하고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즈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래? 아니면 집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을래?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는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하는 과정이 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는 아이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결국 키즈 카페를 선택했다면 정말 멋진 선택이야. 키즈 카페에서 한다면 어디가 좋을지, 무엇을 준비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함으로써 아이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주변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아이 스스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은 아이에게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몰라 라는 대답 뒤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 인내,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몰라에서 알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